그들은 사기 결혼한답시고 나 하나 속이려고 온 가족이 다 출동했죠. 기가 찼습니다. 할머니 외로우시죠? 그날 밤 8시였습니다. 동네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아파트 정원에서 들린 목소리였어요. 3개월 전부터 저에게 관심을 보이던 박승철 씨가 그의 아들과 대화하고 있었죠. 엄마가 답답해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끌 거야? 아들이 답답해하며 말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이제 거의 다 됐어. 박승철 씨가 답했어요. 15억짜리 아파트니까 신중하게 해야지. 성급하게 하면 다 틀어져. 그 순간 제 발이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라고요. 그건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값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몰랐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새로운 만남이 생겼을 때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그날 밤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술래입니다. 올해 74세가 되었고요. 서울 송파구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언제든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만약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남편은 4년 전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40년 동안 성실하게 사업을 한 덕분에 송파구에 15억 정도 되는 30평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고 예금도 3억 원 정도 모을 수 있었죠. 자식은 하나 뒀습니다. 딸 미정이는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딸이 서울로 와서 같이 살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괜찮다. 엄마는 여기서 혼자 살 수 있어. 내가 자주 와서 안부만 봐주면 되니까. 처음 2년은 정말 외로웠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없으니까 모든 게 허전하더라고요. 그래도 딸이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와 주고 동네 할머니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럭저럭 버텼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주변에서 재혼을 권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혼자 사시니까 주변에서 자꾸 좋은 사람 소개해 주겠다고 하는 거 말이에요. 술래야, 혼자 있지 말고 좋은 분 만나서 같이 살아. 나이가 몇 살인데 혼자 있으려고 해. 단지 내 친한 할머니인 정자 언니가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난 이제 그런 생각 없어. 아니야. 요즘은 70대도 재혼 많이 해.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혼자 사는 게 점점 외로워지더라고요. 특히 밤에 잠들기 전이나 새벽에 잠 깨면 정말 외로웠어요. 그때의 제 마음을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제게 박승철 씨가 나타난 건 3개월 전이었어요.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서 우연히 만났죠. 어르신, 자주 여기서 뵙네요. 박승철 씨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이 단지에 사세요? 네, 천사호에 살아요. 어르신은요? 저는 옆 단지에 사는데 여기가 조용해서 자주 산책 와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박승철 씨는 올해 76세라고 했고 부인을 2년 전에 잃었다고 했어요. 저와 비슷한 처지였던 거죠. 정말 혼자 사는 게 외롭습니다.
박승철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저도 남편 없으니까 모든 게 허전해요. 같은 처지시네요.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동병상련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계획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며칠 후부터 박승철 씨가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산책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만날 때마다 꼭 어떤 선물을 가져왔어요. 이거 과일인데 혼자 먹기 많아서요. 박승철 씨가 사과 한 봉지를 내밀었어요. 아, 괜찮은데요. 왜 이런 걸? 혼자 사는 사람끼리 서로 도와야죠. 정말 친절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부터 이상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자녀분은 몇 분이세요? 박승철 씨가 물어봤어요. 딸 하나 있는데 부산에 살아요. 아, 그럼 정말 외로우시겠네요. 자주 올라오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그때는 그냥 안부를 묻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 가족 상황을 파악하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2주쯤 지났을 때부터 박승철 씨가 더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술래 씨, 혹시 점심 드셨어요? 박승철 씨가 물어봤어요. 아직 못 먹었어요. 그럼 같이 드실까요? 근처에 좋은 식당 아는데.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하지만 박승철 씨가 계속 권하니까 결국 같이 식사하게 됐어요. 그런데 식사하면서 또 이상한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술래 씨,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어요? 박승철 씨가 물어봤어요. 네, 20년 됐어요. 그럼 집값이 많이 올랐을 텐데. 요즘 이 동네 아파트가 얼마 정도 해요? 갑자기 집값을 물어보니까 좀 이상했어요. 하지만 그냥 호기심인 줄 알고 대답했죠. 글쎄요, 15억 정도 될 거예요. 와, 정말 많이 올랐네요. 술래 씨는 정말 복이 많으세요. 그때 박승철 씨 표정이 살짝 변하는 걸 봤어요.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별 생각 안 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박승철 씨가 거의 매일 나타났어요. 산책할 때마다 만나게 되더라고요. 술래 씨 정말 우연이네요. 또 만났네요. 박승철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 정말 그러네요. 혹시 차 한 잔 드실까요? 근처 카페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건 차를 마시면서도 계속 제 개인정보를 캐묻더라고요. 술래 씨, 혹시 다른 재산도 있으세요? 적금이나 주식 같은 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 요즘 투자가 중요하잖아요.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드리려고요. 그때도 친절한 마음에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제 전 재산을 파악하려던 거였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박승철 씨가 본격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술래 씨, 저희 이제 자주 만나니까 서로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박승철 씨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저와 더 자주 만나실 생각 없으세요? 같이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니고. 재혼을 암시하는 말이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이렇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다니. 글쎄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진심이에요. 그날 밤부터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박승철 씨는 외모도 나쁘지 않고 말도 잘하고 무엇보다 저를 외롭지 않게 해줬거든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너무 빨리 접근하는 것 같고 자꾸 제 재산에 대해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좋아해 주는 사람이 생겼는데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때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오고야 말았어요.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대화를 듣게 된 거죠. 동네 산책을 마치고 아파트로 들어가려는데 정원 벤치에서 박승철 씨가 누군가와 전화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인사를 하려고 가까이 갔는데 그만 엄청난 이야기를 들어버린 거예요. 응, 거의 다 됐어. 할머니가 완전히 마음을 연 것 같아. 박승철 씨가 전화로 말했어요. 잠깐 할머니라고요? 저를 말하는 건가요? 걱정 마. 15억짜리 아파트니까 신중하게 하고 있어. 성급하게 하면 다 틀어져.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15억짜리 아파트. 그건 분명 제 집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 다음 주쯤 결혼 얘기 꺼내볼 거야. 외로운 할머니들은 금방 넘어와. 외로운 할머니들은 금방 넘어온다고요?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걱정은 하지 마. 할머니 집으로 들어가면 엄마도 편해질 거야. 15억짜리 집에서 살 수 있잖아.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박승철 씨가 저에게 접근한 이유, 계속 제 재산에 대해 물어본 이유, 그리고 급하게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까지.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74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배신당한 느낌은 처음이었거든요. 할머니는 딸이 부산에 있어서 완전히 혼자야. 아무도 막을 사람 없어.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다고요? 저를 완전히 만만하게 본 거였어요. 그래, 결혼하고 나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집 명에 이전하자고 할 거야. 부부니까 당연하다고 하면서 집 명의까지 바꾸려고 했다니.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조용히 집으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집에 들어가서도 계속 떨렸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새하얘져 있더라고요. 이런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분노라기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어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들은 게 맞나? 설마 박승철 씨가 그럴 사람일까? 하지만 분명히 들었거든요. 15억짜리 아파트, 외로운 할머니들은 금방 넘어온다. 집 명의 이전. 이 모든 말들이 너무 선명했어요. 새벽 5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꿈에서도 박승철 씨가 나타나서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이제 이 집은 제 거예요. 정말 끔찍한 악몽이었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깨서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믿었던 사람한테 이렇게 속았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기분.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진실은 바로 다음에 벌어질 일이었거든요. 다음 편에서는 박승철 씨 가족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했어요. 박승철 씨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복잡했어요. 오후 2시쯤 예상대로 박승철 씨가 나타났어요. 줄레 씨,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산책하실까요? 박승철 씨가 평소처럼 밝게 말했어요. 네, 좋아요. 저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걸으면서 박승철 씨가 또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줄레 씨, 저희 이제 정말 가까워진 것 같아요. 혹시 더 진전된 관계로 발전시키는 건 어떨까요? 어젯밤 전화 통화를 들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를 꺼내는구나 싶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모르는 척 했어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재혼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둘 다 외로우니까 함께 살면 좋지 않을까요? 정말 뻔뻔스럽더라고요. 어젯밤에는 외로운 할머니들은 금방 넘어온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진심인 척하고 있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것 같아서. 저는 망설이는 척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정말 진심이에요. 줄레 씨를 정말 좋아해요. 거짓말쟁이. 좋아하는 건 제 집이겠죠. 하지만 저는 계속 연기했어요. 이들이 어디까지 계획을 세웠는지 더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정말 충격적인 일이 또 벌어졌어요.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박승철 씨 아들이 우리 아파트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와 함께 있었어요. 저는 몰래 숨어서 들어봤어요. 엄마, 정말 이 아파트가 15억 해? 여자가 물어봤어요. 아, 이 여자가 박승철 씨 부인, 그러니까 박승철 씨 아들의 엄마였나 봐요. 그런데 잠깐 박승철 씨가 부인이 2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그래, 부동산에서 확인해 봤어. 이 라인은 다 15억에서 16억 사이야. 아들이 답했어요. 그럼 할머니만 넘어오면 우리 인생 완전히 바뀌는 거네. 맞아. 아빠가 결혼하고 나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진명에 이전하자고 할 거야.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박승철 씨 부인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아빠 나이도 있고. 부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뭐가 걱정이야? 할머니는 완전히 혼자고 딸은 부산에 있어서 자주 못 와. 아무도 막을 사람 없어. 그래도 혹시 들키면? 들킬 게 뭐가 있어. 아빠가 재혼하는 건데. 그리고 할머니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 정말 치밀한 가족 단위 사기였어요. 아빠는 독신인 척하면서 저에게 접근하고 가족들은 뒤에서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주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박승철 씨가 오늘은 좀 바빠서 못 만날 것 같다고 해서 저는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우연히 창문 너머로 박승철 씨 가족들이 우리 아파트 앞 카페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박승철 씨, 그의 아들, 며느리, 그리고 부인까지 4명이 모여서 뭔가 심각하게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박승철 씨, 그의 아들, 며느리, 그리고 부인까지 4명이 모여서 뭔가 심각하게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하고 카페로 갔어요. 다행히 그들 뒤쪽 자리가 비어 있어서 앉을 수 있었어요. 목소리가 잘 들렸거든요. 아빠, 언제쯤 프러포즈 할 거야? 아들이 물어봤어요. 다음 주쯤 생각하고 있어. 할머니가 완전히 마음을 연 것 같거든. 박승철 씨가 답했어요. 그럼 결혼은 언제? 며느리가 궁금해했어요. 빠를수록 좋지.
혹시라도 들킬 수 있으니까. 한 달 안에 끝내는 게 좋겠어. 한 달 안에 결혼을 끝내겠다고요? 정말 급하게 서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진명에 이전될까? 부인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될 거야. 부부가 되면 당연한 거라고 하면서 설득하면 돼. 할머니 같은 분들은 그런 거 잘 모르거든. 할머니 같은 분들은 그런 거 잘 모른다고요?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그 집에서 살 수 있어? 며느리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결혼하고 바로지. 신혼여행 핑계로 할머니를 어디 보내고 그 사이에 우리가 들어가면 돼. 신혼여행 핑계로 저를 쫓아내겠다고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아빠, 그런데 할머니 딸이 문제될까? 아들이 걱정했어요. 걱정 없어. 딸은 부산에 살고 한 달에 한 번만 와. 그리고 결혼 소식은 나중에 알리면 되지. 제 딸까지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딸에게 이미 결혼했다고 말할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혹시 할머니가 의심하면 어떡하지? 부인이 또 걱정했어요. 의심할 이유가 없어. 내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매일 만나서 말 상대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외로운 할머니한테는 이런 관심이 최고야. 정말 계산적이었어요. 제 외로움을 이용해서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수첩을 꺼내면서 말했어요. 그럼 일정을 정리해 볼까요? 다음 주에 프러포즈하고 2주 후에 결혼식, 그리고 바로 신혼여행? 맞아. 그런데 결혼식은 간단하게 해야 해. 할머니, 딸이 올 수 있으니까. 박승철 씨가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아들이 물어봤어요. 구청에서 혼인신고만 하자. 할머니한테는 조용하게 하자고 하면서 구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겠다고요. 제 딸에게 알리지 않고 말이에요. 좋은 생각이야. 그럼 할머니 딸은 언제 알게 되는 거야? 며느리가 물어봤어요. 결혼하고 한 달 후쯤. 그때는 이미 집 명의 이전도 끝났을 거고, 우리도 그 집에서 살고 있을 테니까 어쩔 수 없을 거야. 정말 치밀했어요. 모든 걸 기정사실로 만들어 놓고 제 딸에게 알리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예금은 어떻게 해? 부인이 돈 얘기를 꺼냈어요. 그것도 차근차근 해야지. 결혼하고 나서 부부 공동 명의로 하자고 하면서 조금씩 옮기면 돼. 제 예금까지 공동 명의로 만들겠다고요? 정말 제 모든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 그런데 정말 안 들킬까? 아들이 마지막으로 걱정했어요. 들킬 게 뭐가 있어? 할머니는 외로우니까 고마워할 거고, 우리는 진심으로 할머니를 모신다고 하면 되잖아. 진심으로 저를 모신다고요? 웃기는 소리였어요. 그때 며느리가 시계를 보면서 말했어요. 그럼 이제 가야겠다. 할머니가 의심할 수도 있어. 그래, 조심해서 움직이자. 네 사람이 일어나서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어요. 박승철 씨만 우리 아파트 쪽으로 왔고요. 저는 급하게 화장실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박승철 씨가 지나가는 걸 확인한 후에 집으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창백해져 있더라고요. 이런 치밀한 계획에 속고 있었다니. 정말 끔찍했어요. 집에 들어가서 소파에 앉았는데 온몸이 떨렸어요. 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을 세웠는지, 얼마나 치밀하게 저를 속이려고 했는지 알게 되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은 바로 그 다음에 벌어졌거든요. 일주일 후,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박승철 씨가 계획대로 프러포즈를 하는 날이었죠. 술래 씨, 오늘 특별한 곳에 가볼까요? 박승철 씨가 평소보다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났어요. 어디요? 한강공원이요. 날씨도 좋고 할 얘기도 있고요. 한강공원에 도착해서 벤치에 앉았는데 박승철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더라고요. 술래 씨, 저희가 만난 지 3개월이 됐네요. 박승철 씨가 말을 꺼냈어요. 네, 그렇네요. 이 시간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술래 씨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거든요. 외롭지 않았다고요? 정말 뻔뻔한 거짓말이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연기를 계속했어요. 술래 씨, 저희 결혼해요. 박승철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반지를 꺼냈어요. 정말 연극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게 제 재산을 노린 거지 프러포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어머, 갑자기 왜 이래요? 저는 당황하는 척 했어요. 진심이에요, 술래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남은 인생 함께 해요. 남은 인생을 함께 하자고요? 제 집을 차지하고 나면 저를 어디로 내쫓을 계획이면서 말이에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는 망설이는 척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그때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나더라고요. 몇 명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축하해요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혹시 이것도 연출된 건 아닌가 싶었지만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저는 답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박승철 씨가 계속 말했어요. 술래 씨, 정말 진심이에요. 저희 빨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요. 빨리 결혼하자고 하는 걸 보니 정말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부산에 있는 딸 미정이에게 전화했어요. 이런 일을 딸에게 말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결국 모든 걸 말하기로 했어요. 미정아, 엄마야. 엄마,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응. 엄마가 재혼을 생각하고 있어. 뭐라고요? 재혼이요? 딸이 깜짝 놀랐어요. 3개월 전부터 만나는 분이 있는데 오늘 프러포즈를 했어. 엄마, 정말요? 어떤 분인데요? 박승철 씨라고 76세이고 부인을 2년 전에 잃었다고 해. 엄마,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3개월만 만나고 결혼을 생각한다고요? 역시 딸도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미정아, 엄마가 좀 이상한 걸 발견했어.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뭔가요? 그때부터 저는 모든 걸 딸에게 털어놨어요. 박승철 씨가 제 재산에 대해 계속 물어본 일,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들은 일, 가족 회의를 목격한 일까지 말이에요. 엄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딸이 분노했어요. 응, 엄마가 직접 듣고 봤어. 그럼 그 사람이 엄마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네요. 그런 것 같아. 엄마, 절대 결혼하면 안 돼요. 바로 연락 끊으세요.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미정아, 엄마가 계획이 있어. 저는 딸에게 말했어요. 무슨 계획이요? 이들이 엄마를 속였으니까 엄마도 이들을 속여야지. 엄마, 위험해요. 그냥 피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야. 이대로 끝나면 이들이 또 다른 할머니를 속일 거야. 엄마가 혼쭐을 내줘야 해. 딸이 걱정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들에게 당당히 맞서 싸우기로 말이에요. 다음 날
박승철 씨가 또 찾아왔어요. 순례 씨, 어제 제 프러포즈에 대해 생각해 보셨어요? 박승철 씨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네, 생각해 봤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좋아요. 결혼해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정말요? 정말 결혼해 주시겠어요? 박승철 씨가 기뻐하면서 저를 안으려고 했어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저는 손을 들어서 막았어요. 무슨 조건이요? 결혼 전에 서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야겠어요. 예를 들면 가족들도 만나고. 그때 박승철 씨 표정이 살짝 당황스럽게 변했어요. 가족을 만나자고 하니까 부인이 살아있다는 게 들킬까봐 걱정된 거겠죠. 가족이요? 아, 저는 혼자 살고 있어서. 아들분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아, 네. 아들하고는 가끔 만나는데 만나고 싶어요. 제 사위가 될 분이니까. 박승철 씨가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결혼식은 제대로 하고 싶어요. 딸도 부산에서 올라올 수 있게 미리 날짜를 정하고. 저는 계속 말했어요. 결혼식이요. 저희 나이에 거창하게 할 필요는 아니에요. 제 인생 마지막 결혼인데 딸 앞에서 축복받고 싶어요. 박승철 씨가 정말 난처해하는 표정이었어요.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럼 언제쯤 결혼식을 하실 생각이세요? 박승철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달 후쯤. 딸이 부산에서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고. 이달 후요? 그럼 너무 늦는 것 같은데. 우리 나이에 뭘 그리 준비해요? 역시 빨리 서두르려고 하더라고요. 왜요? 바쁜 일이라도 있으세요? 저는 일부러 물어봤어요. 아, 그런 건 아니고. 빨리 같이 살고 싶어서요. 빨리 같이 살고 싶다고요? 제 집에서 말이에요. 샵샵 마지막 증거 수집사 500에 5000. 그날 이후로 박승철 씨가 더 조급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거의 매일 찾아와서 결혼 날짜를 당기자고 하더라고요. 순례 씨, 이달은 너무 긴 것 같아요. 다음 달에 하면 어떨까요? 박승철 씨가 말했어요. 왜 그렇게 급하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빨리 함께 살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정말 뻔뻔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더 많은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었어요. 박승철 씨가 조급해하면서 실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박승철 씨 핸드폰이 울렸는데 화면에 아내라고 뜨더라고요. 아, 잠깐만요. 박승철 씨가 당황해서 전화를 거절했어요. 누구세요? 저는 일부러 물어봤어요. 아, 아들 부인이에요. 아들 핸드폰이 고장나서 부인 핸드폰으로 연락하나 봐요. 거짓말도 정말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또 다른 날에는 박승철 씨가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는데 부인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가 보였어요. 분명히 부인이 죽었다고 했는데 가족카드가 있을 리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작은 증거들이 계속 쌓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박승철 씨가 집안 구경을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왜요? 결혼하면 저도 여기서 살게 될 텐데 미리 보고 싶어서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아직 결혼 전인데 그건 좀. 저는 거절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살 건지 계획도 세워야 하잖아요. 제 집에서 살 생각이세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당연하죠. 부부가 되면 함께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 집이 더 넓고 좋잖아요. 정말 뻔뻔스럽게 제 집에서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딸에게 전화했어요. 미정아, 엄마 계획이 거의 다 준비됐어.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걱정돼요. 괜찮아. 이제 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줄 때가 왔어. 드디어 복수를 시작할 때가 왔어요. 박승철 씨가 다음 주에 혼인신고 하자고 계속 재촉하는 바람에 저도 서둘러 준비해야 했어요. 먼저 제가 한 일은 부동산에 연락하는 거였어요. 20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공인중개사가 된 애가 있었거든요.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로 연락 주셨어요? 정호가 반가워했어요. 정호야, 선생님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겠니? 집을요? 왜 갑자기 파시려고 하세요? 사정이 복잡해. 나중에 자세히 말해줄게. 얼마나 빨리 처리할 수 있을까? 요즘 송파구 아파트는 인기가 좋아서 일주일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 주 안에 매물로 내놔 줄 수 있겠니? 네, 물론이죠. 그런데 선생님,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니죠? 아니야. 그냥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해줄게. 그 다음으로는 은행에 갔어요. 제 예금 3억 원을 다른 은행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새로 통장을 만들면서 비밀번호도 바꿨어요. 할머니, 이렇게 큰 돈을 옮기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은행 직원이 물어봤어요. 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저는 간단히 답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준비를 했어요. 바로 녹음기를 산 거예요. 박승철 씨와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로 한 거죠. 또한 부산에 있는 딸에게도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엄마,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요? 딸이 걱정했어요. 괜찮아. 엄마가 다 계획했으니까. 그런데 미정아, 내가 도와줄 일이 있어. 뭔데요? 엄마가 신호하면 바로 서울로 올라와. 그리고 경찰서에도 미리 신고해둬. 경찰서요? 응. 이들이 하는 짓은 사기야. 결혼 사기 말이야. 딸이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어요. 이틀 후 박승철 씨가 정말 조급하게 찾아왔어요. 순례 씨, 내일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박승철 씨가 말했어요. 왜 그렇게 급해요? 딸도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저는 녹음기를 작동시키면서 말했어요. 딸은 나중에 알려도 돼요. 우리끼리 먼저 하고. 그게 말이 되나요? 제 딸인데. 순례 씨, 솔직히 말할게요. 박승철 씨가 갑자기 진지해지더라고요. 저희 빨리 결혼해서 이 집에서 같이 살아야 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왜 제 집에서 살아야 하는데요? 당연하잖아요. 이 집이 더 넓고 좋은데 제 작은 집에서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당신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팔죠. 그리고 이 집 명의도 제 이름으로 바꿔야 해요. 부부가 됐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정말 뻔뻔스럽게 제 집 명의를 바꾸자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모든 게 녹음되고 있었어요. 명의를 바꾸자고요? 네. 그리고 예금도 공동 명의로 해야죠. 부부니까. 예금까지 공동 명의로 하자고 하네요. 정말 제 모든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좀 이상한데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때 박승철 씨가 완전히 화를 내면서 본색을 드러냈어요.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요. 할머니 혼자 이런 큰 집에서 뭐해요? 저희 가족이 들어와서 살면서 할머니 모셔드리겠다는 건데. 할머니 모셔드리겠다고요.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어요. 가족이요. 당신 혼자 사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그건 제 아들네 가족이 있거든요. 같이 살면 할머니도 외롭지 않고 좋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거네요. 거짓말이 아니라 할머니 놀랄까봐 안 말한 거예요. 그리고 제 부인도 사실 살아 있어요. 드디어 모든 진실을 털어놨어요. 부인이 살아있다는 것까지. 뭐라고요? 부인이 살아있다고요? 네. 이혼은 안 했지만 할머니와 새로 시작하려고 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중혼을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럼 저와 결혼하면 중혼이네요? 저는 냉정하게 물어봤어요. 그런 건 나중에 정리할게요. 일단 할머니와 먼저 살면서. 잠깐만요. 저는 녹음기를 꺼내 보이면서 말했어요. 지금까지 대화가 다 녹음됐어요. 박승철 씨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당신들이 저를 속이려고 했던 것처럼 저도 당신들을 속인 거예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제가 미리 부른 딸 미정이와 경찰이었어요. 엄마, 딸이 뛰어 들어왔어요. 미정아, 잘 왔다. 어르신, 저희는 경찰입니다. 신고를 받고 왔는데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박승철 씨가 완전히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잠깐, 이게 뭔 상황이에요? 박승철 씨가 떨면서 물어봤어요. 결혼 사기죠.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저에게 재혼을 제안했고 제 재산을 노렸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증거 있어요. 딸이 서류 뭉치를 내보였어요. 엄마가 다 조사해 뒀거든요. 당신 부인이 살아있다는 증거, 당신 가족들이 엄마 재산을 노렸다는 증거 다요. 경찰관이 박승철 씨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일단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결혼 사기 혐의가 있어요. 박승철 씨가 경찰서로 끌려가는 걸 보면서 아파트 이웃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술래 씨, 무슨 일이에요? 단지 내 친한 정자 언니가 물어봤어요. 저는 그때부터 모든 사실을 이웃들에게 털어놨어요. 박승철 씨가 저에게 접근한 이유, 가족들이 세운 계획, 제 재산을 노렸던 일들을 말이에요. 뭐라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정자 언니가 분노했어요. 네, 제가 직접 들었어요. 아니, 박승철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놈이었구나. 옆집 할머니도 화를 내셨어요. 술래 씨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 사기꾼들한테 당할 뻔했잖아요. 이웃들이 모두 제 편이 돼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술래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자 언니가 물어봤어요. 집을 팔고 새로운 곳에서 살 거예요. 집을 팔아요? 네. 이미 계약했어요. 다음 주면 이사 가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경기도 성남으로 가요. 조용한 곳에 작은 아파트 하나 샀거든요. 사실 저는 이미 성남에 20평 아파트를 계약해 둔 상태였어요. 가격은 8억 원이었고 집을 15억에 팔아서 7억이 남게 되니까 여유롭게 살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박승철 씨 가족들이 어떻게 됐는지 소식을 들었어요. 박승철 씨는 결혼 사기와 중혼 미수 혐의로 기소됐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할머니들도 피해를 봤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저만 속인 게 아니었던 거죠.
박승철 씨 아들은 아버지 일로 회사에서 문제가 돼서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이 일을 견디지 못하고 친정으로 들어갔다고 했고요. 박승철 씨 부인은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 결혼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혼 소송을 걸었다고 들었어요. 정말 한순간에 가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엄마, 정말 통쾌하네요. 딸이 말했어요. 그런 나쁜 사람들은 그렇게 당해야 해요. 그런데 엄마, 무섭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지. 하지만 그냥 당할 수는 없었어. 엄마를 우롱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고 싶었거든. 일주일 후, 저는 성남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20평이라 예전 집보다는 작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딱 적당했어요. 새 동네는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아파트 단지도 잘 관리되어 있고 이웃들도 친절했어요. 새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인사해 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혼자 사세요? 네, 딸이 부산에 있어서 혼자 살아요. 그럼 저희 같이 지내요. 저도 혼자 살거든요. 새 동네에서 만난 이웃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서로 안부도 챙기고 때로는 함께 식사도 하고 정말 따뜻한 인정을 나눴어요. 집 매각 대금 15억에서 새 집 8억을 빼고 7억이 남았어요. 거기에 예금 3억까지 합치면 총 10억이었어요. 이 돈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었죠. 매월 적당히 써도 200만 원 정도면 충분했고, 가끔 딸 만나러 부산에 놀러 가기도 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있어요. 지금 저는 정말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는 단지 내 공원에서 산책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저녁에는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며 지내요. 가끔 박승철 씨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만약 제가 그들의 계획을 모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아마 제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어딘가로 쫓겨났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첫째, 나이가 들어도 방심하면 안 돼요. 특히 혼자 사는 할머니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정말 많아요. 둘째, 너무 빨리 친해지려는 사람들은 의심해 봐야 해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셋째, 재산에 대한 질문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해요.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돈에 관심이 없을 거예요. 넷째, 가족들에게는 솔직하게 말해야 해요. 저도 딸에게 미리 말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다섯째, 증거를 남겨두는 게 중요해요. 녹음이라도 해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당할 것 같으면 먼저 행동하세요. 저처럼 역으로 상대방을 속여서라도 자신을 보호해야 해요. 이제 저는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아무 걱정 없이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얼마 전에는 딸이 올라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엄마가 정말 용감해졌다고 하더라고요. 74살에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용기 내세요.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본인의 인생을 사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저 같은 일 절대 당하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세요.